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끝장 취업에서 이제 금융권,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은행권, 은행의 면접소 이런 걸 전담하고 있는 김인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다른 수업이나 이게 그런 내용을 찍을 게 아니라 1월에 저희 학원에 있는 프로그램들 소개를 간단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암암리에 이렇게 저희 학원을 찾아와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막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이런 내용을 미리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프로그램 나한테 필요한데 요거는 나한테는 괜찮네, 내가 손자서 할 수도 있겠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반적인 프로그램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기 전에 요거를 한번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 목표가 뭔지. 일단 우리의 목표가 뭔가요? 우리 목표? 친구 뭔가요? 맞죠? 합격이죠, 합격. 근데 합격인데요, 이게 그냥 합격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떤 합격이에요? 내년에 합격하고, 내후년에 합격하고, 3년 뒤에 합격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저희는 단기 합격입니다. 가능하면 빠르게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합격, 그리고 가능하면 한 번에. 왜냐면요, 저희 취업을 해보면요, 한 번 만약에 안 된다, 다음 시즌을 준비한다, 아시죠? 멘탈이 진짜 털립니다, 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능하면 한 번에 합격을 해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요, 물론 이게 저희 학원 프로그램 소개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들으세요, 좋은 거 있으면 들으세요, 물론 이제 해당하는 사람만, 꼭 강제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요 시기에 봤을 적에 이걸 보시는 분들은 보통 1월이실 텐데, 1월 요 시기에 내가 요만큼은 준비했어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뭐를 우선순위로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학원에서 보통 무료로 그런 걸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말씀을 드릴까요? 오픈 채팅방에 검색해 보시면 미리은행 은행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은행이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미스터뱅의 미리은행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 오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가 2023년입니다. 2023.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혹시 저 상담 받고 싶어요, 아니면 저희 학원에 연락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무료 상담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저도 하고 있고 미스터뱅 선생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와서 한 친구들은 이런 거를 저희가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뭘 우선순위로 하세요? 선생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금융자격증 할까요? 영어 할까요? 아니면 면접할까요? 이런 거 할 적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혹시나 이런 상담 없이 그냥 혼자서 이걸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건 요거다. 그래서 뭐든지 다 완벽하면 좋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부터 하자라는 것 때문에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합격하는 게 당연히 목표고요. 은행에 입행하는 거. 근데 그거를 6개월이라도, 1년은 당연하고 1년이라도 6개월이라도 빨리 앞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은행의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보통 이렇게 됩니다. 서류 전형이라고 하죠. 서류 전형에서 보통은 우리가 자소서, 자기소개서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합격이 되고 나면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필기시험 대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이 합격이 되고 나면 면접이 있습니다. 보통은 면접이 이제 1차, 2차 면접 이렇게 있긴 해요. 그래서 자소서, 필기, 면접 이렇게 세 단계를 보통은 통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은행들도 있어요. 우리 은행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 대신에 면접을 한 번 더 봅니다. 그래서 면접을 3번 보는 데도 있고요. 면접을 한 번만 보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은 이런 유형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자기 서류 전형 합격하셔야 되고, 그러고 나면 필기시험, 그러고 나면은 면접, 이렇게 간다. 이런 건 아시죠? 몰랐으면 지금부터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요, 대충 상반기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1월이에요. 1월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한 2월부터요, 뭔가 채용 공고가 빠른 데는 뜹니다. 빠른 데는 뜨고,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되고요. 네, 필기 서류를 막 정신없이 적어요. 자소서 막 적어서 내야겠죠. 그것도 쉽지 않아요, 준비가 안 되면. 그래서 하고 나면은 필기시험 보러 오라고 해요. 근데 서류가 통과된 지 한 며칠 안 돼서 필기시험을 보러 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에 합격자 발표가 났어.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이 필기시험 봅니다,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가서 필기시험 보셔야 되고, 그래서 필기시험도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필기시험을 합격하시고 나면은 면접 보러 오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발표가 났어. 다음 주 수요일이 면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면접, 그다음에 최종 면접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종 합격이 되면 은행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요, 그냥 간략하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자세한 거는 보시고요. 일단 자소서 합격해야겠죠. 그 다음에 필기시험 합격해야겠죠. 사실은 요번 방학 때는 요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필기시험이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방학 때는 필기시험을 합격을 했어. 면접 보러 오래. 그러면은 물론 면접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잘 준비됐으면 너무 좋지만 혹시나 이제 다른 거 하느라고 시간이 안 됐어. 나는 필기시험 준비하느라고 안 됐는데요. 나는 스펙 만드느라고 안 됐는데요. 라고 하면요. 그때 가서 해주세요. 제가 그때 막 멱살 끌고 하드캐리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스펙이라든지 그 필기시험 이런 게 준비가 하나도 안 되신 분인데 지금 면접을 하고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필기시험도 너무 중요한데요.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서류가 합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펙이 너무 안 된다 라고 하면요. 필기시험 전에 스펙부터 만드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스펙이라고 하면요. 이런 거 있죠. 영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금융자격증 이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인턴도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어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하면 영어부터 만드셔야 돼요. 영어는 토익이든 아니면 스피킹이든 둘 중 하나 있어야 돼요. 토익은 850 이상, 그 다음에 스피킹은 IH 등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근데 두 개 있으면 더 좋아요. 하나랑 두 개랑은 다릅니다. 근데 0빵개와 1개는 천지 차이예요. 근데 하나랑 2개 중에는 2개가 더 좋죠. 근데 0개에서 1개는 진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금융자격증 뭐든지 하나 있으면 돼요. AFPK든 투혼사든 신분사든 뭐든지 다 있으면 돼요. 외환 전문역이든 뭐든 다 있으면 되는데 한 2개 이상 있으면 좋은데 하나라도 있으면 좋아요. 역시도 빵개랑 1개랑은 천지 차이예요. 은행은 약간 육각형 인재를 원하고요. 좀 멀티플레이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학생들 롤 하시죠? 롤 할 적에도 포지션이 딱 여기만 잘하고 저기만 잘하고 이런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올라운더를 좋아합니다.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적에도 포지션이 있잖아요. 은행은요. 지점에도 갈 수 있고요. 개인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 고객들에 대상으로 업무를 할 수도 있고요. 본사에 가서 인사부서에서 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부서에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인턴도요. 없는 사람보다 당연히 하나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학력이라든지 학점이랑 이런 것도 다 스펙에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요? 이미 다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일단 이제 묻고 가는 거예요. 묻고 가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난 영어도 없고 금융자격증 없고 인턴 경험도 없어. 근데 서울대야. 서울대 사실 리스펙합니다. 근데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면은 나는 영어가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야. 그리고 토익 만점에 토스 AL이야. 근데 금융자격증 없고 인턴도 없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금융자격증. 난 다른 거 없는데 금융자격증이 10개, 20개야.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금융자격증 난 다 섭렵했어. 이런 친구도 있죠. 이런 사람들 다 안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보다요. 어느 정도의 그 학교, 그다음에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플러스 영어 하나라도 있고 금융자격증 하나라도 있고 인턴 경험 하나라도 있고 이렇게 평균적인 사람을 은행에서는 좋아한다.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 빈칸 없게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이런 거는 더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일 우선순위로 하셔야 될 거는 내 스펙 채우는 거. 그게 됐다라고 하면 이제 필기시험. 그게 이번 방학 때까지고요. 만약에 요거 필기시험까지도 잘 나는 준비가 되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제대로 한번 해볼 거고 면접도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면접까지 여유가 되면 준비하는 겁니다. 요거 그만할게요. 그만하고 넘어갈게요. 잔소리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 학원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요거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서류 합격반입니다. 서류 합격반. 요거는 이제 자소서 얘기겠죠. 보시면요. 일단 그 서류 합격반인데 자소서만 잘 쓴다고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잔소리. 그래서 영어나 금융자격증 요거 채우셔야겠죠. 그거 안 됐으면 그거부터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거 하시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자소서 작성반이 있는데요. 저희 자소서 끝장반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어떤 모여갖고 수업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한번 오시면 더 좋아요. 한번 오셔서 설명을 들으면 더 좋고 뭔가 1대1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는 건데요. 선생님이 정답인 자소서를 써주세요. 이런 건 아닙니다. 자소서라는 건 정답은 없어요. 오히려 제가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제 자소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른데 어떤 게 옳다가 아니라 그 사람 매력이 잘 보이게 눈에 잘 띄게 자소서를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인사담당자의 눈에 보게 잘 띄어야 됩니다. 내가 고민해서 내 자소서를 쓰면요. 세상에서 제일 잘 쓴 자소서 같아요. 왜냐면 내 얘기니까. 나 일 제일 잘 아니까. 근데 역설적이게도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적에 인사 담당자의 눈으로 뭔가 눈에 더 잘 띄게 그리고 어떤 역량 같은 게 더 잘 부각되게 이런 걸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필이나 대신 써주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정답은 없어요 자소서에. 근데 더 완성도 높게 가장 할 수 있는 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만약에 지금 방학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요거는 어느 정도 내가 써봤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안 써봤어도 여러분들 쓸 때 혼자서 그냥 나 혼자 그냥 딱 이렇게 앉아서 쓰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써보고 GPT한테 줘봐야 돼요.
그럼 GPT가 뭔가 이거 이런 어때? 이거 이런 식으로 좀 더 써줘 라고 하면 쓰는데 되게 이상하게 쓸 거예요.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그거 받아갖고 내가 다시 수정을 하는 거예요. 뭐 GPT한테 또 이렇게 어떻게 해줘봐, 이거 너무 이렇잖아 라고 하면 걔가 또 수정해주고요. 그거 피드백하고 둘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의 베프 GPT가 있잖아요. 내가 이상하게 막 뚝딱거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 해도 GPT는 다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열심히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오셔서요, 저희한테 선생님한테 토스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피드백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더 어떻게 썼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고치면 되느냐고요? 아니죠. 그럼 그냥 선생님 피드백 준 거잖아요. 이걸 갖고서 여러분은 다시 자기소개서를 이제 수정이 되겠죠? 수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끝이냐고요? 아니죠. 그러면 다시 또 저희한테 가져오죠. 그럼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하시고 피드백을 갖고 이렇게 해서 일정 수준 이상, 일정 완성도 이상이 되면은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한 번만에 되는 사람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막 5번 하는 학생도 있고요. 이게 맨날 해서 되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약간 힘든 고난의 과정이 있었을 적에 내 자소서가 비로소 완성도가 높고요. 나 사람 자체가요, 자소서를 잘 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자소서 끝장반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하시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상반기 시즌이 됐을 적에 다른 게 좀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영어라든지 금융자격증이라든지 면접 이런 거 준비를 먼저 하시고, 상반기 시즌이 됐을 적에 내가 진짜 실제로 바로 내기 전에 가능하면 일찍 써서 저희를 주시면 피드백을 해드리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하는 친구들도 있고 나중에 해도 된다. 근데 요거는 만약에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나중에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건요, 한번 문의 주시면 개별적인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스펙과 상황에 따라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런 과정이 있다. 저희 끝장반입니다. 두 번째 이제 넘어가면요, 자소서를 일단 잘 썼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영어, 금융자격증 뭐 이런 거 챙겼잖아요. 인턴 있으신 분들 인턴 이렇게 해서 챙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방학 때 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특히나 필기시험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준비를 했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내가 글솜씨가 없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역량이 좋은 난데 나를 표현하지 못해서 서류가 합격되지 않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처럼 진짜 열심히 해서 글솜씨라고 해야 되나요? 나를 나타내는 글은 수준 높게, 완성도 높게 해서 제출을 해서 당연히 합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어랑 금융자격증 이런 거는 본인이 당연히 채워야 되는 거고, 아까 자소서 잘 쓰자 이거 말씀드렸죠. 그렇게 합격을 하고 나면요, 필기시험 보러 오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필기시험이요, 서류 발표하고서 며칠 안 남았어요. 한 5일? 많이 남은 일주일? 그러니까 보통 그 주에 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서류 합격했습니다 발표 나면요, 그 주 주말에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그때 준비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필기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필기에는요, 은행권 중에서는 기업은행이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은행들은 조금 평이한 편입니다. 어떻게 좀 다르냐면요, 더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시중은행들은 약간 금융 지식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거기에 플러스로 어떤 전공 필기, 그래서 경영이라든지 경제에 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좀 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입행했을 적에 기업은행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은행들이 돼서 골라가실 수 있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반 관련된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보시면은 일단 경영 경제반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제 수업이 아니니까 좀 편하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너무나 유명한 이제 저희 학원에 미스터 뱅 선생님 계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경영 경제반입니다. 요거는 약간 어떤 반이냐면요, 내가 경영학과를 나왔다, 경제학과를 나왔다 이런 전공을 해서, 아니면 내가 CPA를 준비했다, 뭐 세무사를 준비했다 해서 뭔가 경영경제 지식이 많이 어느 정도 있어, 아니면 나는 뭐 공기업 필기 같은 거 준비하느라고 따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라는 친구도 있잖아요. 듣지 마세요.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내용을 이제 요거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이렇게 8회차에 걸쳐서 이제 하는 수업이에요. 근데 요거는 그런 겁니다. 내가 경제 경영을 전혀 몰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기업은행 필기를 보려면, 아니면 다른 은행들 필기를 보려면 경제 경영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기사 이런 것도 안 읽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요? 지금 와서 뭐 경제학을 다시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기본 베이스가 생긴다. 경제 경영이 읽히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공자분들은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물론 뭐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바쁘고 시간은 이제 희소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정말 제가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수강료도 엄청 착합니다. 이거 보시면 3시간씩 이렇게 하셔서 8번을 하거든요.
그러면 24시간이잖아요. 근데 수강료가 35만 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한 만 원 조금 넘나? 그래서 평상시에 커피값을 아끼셔갖고 요걸 하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시간당 뭐 만 원 좀 넘는 거니까 그렇다. 근데 어디 가도 저희 은행을 위한 약간 필기 수업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거 들어보시면 좋겠고,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는 친구들도 만나시고 뭔가 스터디도 만들고,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항상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봤을 적에는 선생님 소통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평상시에 또 덤으로 와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내가 준비가 잘 되고 있는 이런 거 물어보고 하면은 이거 해자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공자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경제 경영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이 없다라고 하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 경영 이렇게 된다. 근데 요거는요 아주 기본이에요. 경제 경영 아주 기본이고, 요거를 한다고 사실 기업은행 필기까지 완벽하게 마스터가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들으면요 경제경영 시험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은행들, 다른 은행들은 좀 금융상식 같은 거, 이런 거, 금융 관련된 지식 같은 거, 이런 거를 혼자서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업은행은 경영경제에 대해서 책을 사서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공부를 하기에조차 다 외계어로 보이고 전혀 나는 경영제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 요거 듣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융지식반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 학원의 가장 유명한 이제 미스터 뱅 선생님 서비스 들으시는데요. 사실 저도 미스터 뱅 선생님 제자예요. 제가 한 14년 정도 전에 은행에 입행할 적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제 입행을 했고, 지금 이제 같이 강의를 하고 선생님과 같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시간씩 4번 수업을 하고요. 그래서 총 12시간 동안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고, 금융 지식이라고 해서 제가 요거 조금 그 수업 내용을 이제 제가 복붙을 하다 보니까 앞에 거 그걸 안 넣었는데, 금융 지식 관련된 약간 이런 거예요. 죄송해요. 여기 이상한 건 떴네. 금융 지식반은요 은행권, 금융권에서 있었던 어떤 이슈 같은 거, 1년 동안의 경제 뉴스라든지 핵심 이슈들, 이런 거를 정리하는 반입니다. 이런 걸 정리하는 반이고, 더불어서 이런 것도 있겠죠.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당연히 알아야 되는 단어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뭐예요? 라고 했을 적에 정확하게 법적 그런 어떤 용어 정의를 설명할 수는 없어도 어떤 건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 하나도 모를 적에 어떤 것들이 중요한 개념이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최근 이슈가 되는 기사들 이런 거 정리해주는 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 금융지식반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저희 은행권의 필기시험에 대한 이런 좀 어떤 어드바이스라든지 그런 유형들, 특히나 금융지식 같은 게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알려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요, 만약에 내가 경제기사 너무너무 잘 읽고 있고 나는 금융 자격증도 많이 따고 해서 금융권에 대한 지식이 많아, 개념도 많아, 아니면 내가 금융권에서 좀 일해본 적이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은요 혼자서 잘 할 수 있다면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필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은행을 막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은행 가고 싶어요 해서 대학교 입학하고 이런 경우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준비가 잘 안 됐다. 근데 나는 빠르게 누가 한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수업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제 기사를 보거나 어떤 생각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 기사를 봤을 적에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제 기사 딱 보고서 만약에 트럼프가 뭔가 관세를 부과했어, 일본의 기준금리가 인하돼,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그러면 저게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구나,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러면 금융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네, 세 번째로는 그럼 은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은 그냥 안 보는 분들도 많고요. 저도 안 봤었어요,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근데 취업 시즌이 되면 이제 경제 기사를 보잖아요. 근데 그냥 띡 보고서 약간 헤드라인을 보거나 그냥 아는 내용이네, 모르는 내용이네 하고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키우자,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만약 그런 거 필요하다, 누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핵심 내용들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슈를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요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필기시험에 아예 좀 도움이 되거든요. 아까 경영경제는 물론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금융지식이 필기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필기시험반에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말고도 조금 기업은행을 위해서 경영경제 같은 거 스스로 공부하셔야 된다고 했고, NCS 같은 것도 책을 사셔서 꾸준하게 공부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반 이렇게 마치고요. 세 번째, 면접 그룹반입니다. 사실 필기시험까지가 이번 방학 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면접 그룹반 너무 중요한데요. 면접이 너무 중요하죠. 마지막에 면접에서 합불이 나뉘니까요. 최종 타일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면접이 결국에 승패를 가르긴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번 방학 때 필기시험 준비가 전혀 하나도 안 돼 있다. 아니면은 내가 아예 서류 합격 스펙이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영어나 금융자격증 아예 없다. 이런 분들은요, 지금 이거 할 거 아닙니다. 이거 할 거 아니다. 돌아가세요. 안 돼 돌아가 이런 거죠. 왜냐면은 서류 합격을 해야 필기를 보는 거고요. 필기시험 합격을 해야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는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방학 때 지금은 없지만 영어 점수, 금융자격증 하나씩은 저거 딸 것 같아. 그리고 상반기 때 나 열심히 해서 면접도 갈 거야 라는 친구들은 요거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미리 하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그룹반은요, 요거 제가 따로 영상을 오리엔테이션을 좀 찍어놨어요. 요거 좀 잔소리가 심해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뭐 면접 수강 이런 분들은 수강하세요, 이런 분들은 수강하지 마세요 라는 거 써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면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데 혹시 안 보시고 등록을 할까봐 요거만 설명을 드릴게요. 면접반을 수강하면 안 되는 학생, 요거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우리 학원 너무 좋아요, 제가 다 합격시켜 드릴게요, 다 오세요, 들으시면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막 장사꾼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잖아요. 학원에서 싫어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듣지 마세요. 지금 다른 거 하세요. 영어 하세요. 다른 데 가서 뭐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이제 미스터 뱅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학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장사꾼 이런 건 좀 약하고요. 학생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들으면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류라든지 필기 합격 준비가 아예 안 된 사람 있죠. 영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요. 금융자격증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라고 하면은 토익 850 이상, 850 플러스, 아니면은 그 말하기 시험 있죠. 여기 IH 이상 돼야 돼요. 금융자격증 뭐 어떤 건지 상관없어요. 뭐 A든 AFPK A든 아니면은 뭐 투은사든 신분사든 상관없거든요. 뭔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다른 자격증은 상관없습니다. 외환전문역, 뭐 은행텔러, FP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근데 필기시험 이번 방학 때 열심히 준비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나 이런 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라고 하면요, 지금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영어 금융자격증 먼저 따는 거고요. 필기시험은 당연히 모두가 이번 방학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가 됐을 적에 서류 내가 영어랑 금융자격증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소서도 지금 준비하든 나중에 준비하든 자소서 열심히 하는 거고, 금융자격증 지금 따놔야겠죠. 없으시면 2월에 다 같이 신분사 보는 거예요. 그냥 물론 신용분석사가 저는 이런 필기시험 선생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신분사가 저희 기업은행 필기시험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신분사 하시는 거예요, 만약 없으면. 근데 만약 하나 있으시면은 두 개를 할지 말지는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필기시험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만약에 상반기가 됐어, 그래서 뭐 자소서 쓰는 거 그런 것도 만약에 학원에 등록하고 돈을 낸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누가 캐리를 해주겠죠. 저희가 멱살 잡고 캐리를 하겠죠. 그리고 면접 때가 된다, 그럼 어쨌든 뭔가 수업을 신청한다, 그럼 저희가 멱살 잡고 캐리 해드릴 수가 있어요. 필기시험은요, 캐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내고서 어떤 수업을 듣는다 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필기시험장에 가서 내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내 지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나의 그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내년 상반기를 준비하는데 서류 합격했어, 필기시험이 됐어. 근데 보통은 다 안 돼도 1, 2점 차이로 떨어지고 돼도 간신히 합격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큰 점수 차이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기업은행이 제일 어려운데 기업은행 말고도 다른 은행들도 좀 안 됐어.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전적으로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요, 필기시험 가장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고, 그다음에 영어도 나 하나, 금융자격증 하나, 적어도 이 정도 이번에 될 것 같아, 지금은 없어도 이번 방학 때 이거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친구들만 면접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면접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해도 됩니다. 물론 이제 힘들고 바쁘겠지만 나중에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우선순위예요. 왜냐면 서류 합격하고 필기시험 붙는 게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저희가 단기적으로 가장 빨리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때 제대로 해봐야죠. 그래서 여기 써놨으니까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 뭐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사람 들으세요 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보시는데, 이런 거는 제가 면접 프로그램 아예 등록하실 분들, 그리고 관심이 더 있으신 분들, 이런 준비된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서 이제 막 뭔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저도 있고 강성 선생님 수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서를 위한 준비 이런 것도 거기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학원에서 있는 1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학원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은행에 많이 합격을 하고 있어요. 1년에도 거의 뭐 수십 명이 아니라 100명이 넘는 친구들이 금융권, 은행원들,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뭐 미스터 뱅 선생님이라든지 강서영 선생님, 여러 선생님 합치면 진짜 100명이 뭐야, 더 많은 친구들이, 은행원들이 막 탄생을 하고 있죠. 근데 항상 보면은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여러 번 고배를 괜찮은 사람인데도 최종에서 탈락을 여러 번 해서 굉장히 어렵게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요 최종 합격은 당연히 하면 좋은데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빠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취업은요 저도 해봤지만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눈치도 많이 보이고요 자꾸 내가 작아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장 올바른 방향, 가장 빠른 방향, 가장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 체크를 해드려서 가장 쉽게 합격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가장 꽃길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빠른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은 이제 학원에서 또 면접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 뭐 상담, 저희 상담 있거든요. 아까 미리은행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담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무료 상담이니까 언제든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이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상담 또는 이제 학원 수업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